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탠퍼드 의대 앤드류 호버만 교수 연구실이죠. 후버맨 랩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후버맨 랩. 요즘 뇌 기능이나 건강, 생산성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적 접근으로 꽤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후버만 박사가 이야기하는 알코올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어쩌면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후버맨 랩 웹사이트 내용하고 또 후버만 박사가 직접 설명하는 알코올 관련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핵심만 좀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건강 정보 찾으시거나 생산성 높이는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후버맨 랩 자료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알코올에 대한 생각, 그 통념이랑 과학적인 사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소량 음주. 이 부분에 대해서 후버만 박사가 상당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과연 후버만 박사가 강조하는 알코올의 진짜 영향, 그게 뭘까요? 가장 먼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말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도 뇌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잠깐만요. 아주 적은 양이요? 보통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 심지어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상당히 큰 규모죠. 3만 5천 명이요? 와, 그래서 그 연구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뇌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심폐질이 얇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심피질이라는 게 우리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고등사고나 의사결정 이런 걸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연구를 보면 하루 평균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도 이 심피질을 포함해서 뇌의 회백질 그리고 백질 부피 감소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회백질, 백질, 부피 감소요? 쉽게 말하면 뇌가 좀 쪼그라든다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겠지만 뇌의 중요 부위가 미세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진짜 좀 흔들리는데요? 이게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장 건강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알코올이 장에 있는 좋은 균들, 유익균들을 좀 해치고 소위 말하는 장누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장누수요? 그게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장벽이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걸러져야 할 독소나 세균 같은 것들이 혈액 속으로 막 새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 네, 그게 온몸에 염증 신호를 보내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속 안 좋은 게 그냥 잠깐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장벽이 손상되고 그게 전신 염증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염증 반응이 오히려 술을 더 찾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알코올의 그 독성 대사물질이 있잖아요.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늘리기도 하지만 또 이 전진 염증 자체가 뇌에 영향을 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지거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해소하려고 다시 또 술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풀려고 마시는 술이 오히려 스트레스 시스템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면요. 매일 한두 잔이든 주말에 몰아 마시든 상관없이 술을 안 마실 때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의 기본 수치가 오히려 올라가요. 기본 수치가요? 네. 몸의 경보 시스템이 더 쉽게 울리는 상태가 된다고 할까요? 결국 긴장 풀려고 마셨는데 실제로는 평소에 더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더 심각하게는 암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위험인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 하루 평균 알코올 10g 정도, 이게 대략 와인이나 맥주 한 잔 정도 양이거든요. 네, 보통 한 잔이라고 하는 정도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만 섭취해도 유방암을 포함해서 특정 암 발병 위험이 4%에서 많게는 13%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4에서 13%요? 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 기전은 뭔가요?
왜 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알코올이랑 그 대사물질이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세포 DNA에 직접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 자체를 바꿔서 암 발생을 좀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아, DNA 손상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기능도 약화시킨다고 하고요. 후보만 박사는 이 연관성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알코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네요. 그럼 이 모든 과학적 근거들을 다 종합했을 때 후버만 박사의 최종적인 결론은 뭔가요? 네,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쭉 종합해보면 알코올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은 사실상 없고 위험만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것, 즉 제로 알코올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제로 알코올.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네요. 물론 후버만 랩에서는 알코올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죠? 그렇죠.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집중력 향상 전략, 효과적인 목표 설정 방법이나 운동법, 장 건강 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과학 기반의 어떤 도구나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맞아요. 데일리 블루프린트라던가 툴킷 포 슬립 같은 구체적인 프로토콜들도 있고 팟캐스트나 뉴스레터도 활발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알코올에 대한 분석은 후버먼 랩이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의 통념에 좀 도전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후버먼 랩 자료를 통해서 알코올이 우리 뇌, 그리고 장 건강, 스트레스 반응, 더 나아가서 암 위험에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아주 적은 양의 음주조차 결국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만 박사의 메시지는 명확했죠? 현재 과학이 말해주는 것은 제로 알코올이 건강에 가장 좋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알코올의 역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다 한 번 혹은 매일 저녁에 그 술 한 잔의 의미가 어쩌면 오늘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볼 지문인 것 같네요.